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촬영한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촬영을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에서 탁구에 입문을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의 레슨을 받습니다. 20분 아니면 작게는 15분 그리고 길게는 30분,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를 받는데 그 정도 연습을 해서는 우리가 탁구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윙 연습을 합니다. 한쪽에 거울을 보고 스윙 연습을 하는데 이 스윙 연습을 정확하게 해주면 탁구 실력이 아주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스윙 연습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기본적인 자세를 정말 대충 잡습니다. 대충 잡고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뒤로 빼서 앞으로 나가서 거수경례식의 스윙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 이런 식으로 주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윙 연습은 오랫동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면 이게 팔로만 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지나면 발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허리를 틀어서 스윙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도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자를 맞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탁구에서는 박자가 중요하고 리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박자와 리듬은 하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발을 움직여서 공을 잡을 때도 발이 쫓아가서 잡고 이 상태에서 칠 수밖에 없는데, 스윙 연습을 이 팔로 하게 되면 이 박자를 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허리라고 하죠.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이렇게 허리로 하게 되면 이 하체의 박자와 상체, 그 다음에 팔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시범을 보이면 치고 이렇게 하면 발은 고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런 형태로 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체와 이 상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윙 연습을 할 때 가능하면 이 처음에 발을 이렇게 움직여주기를 방법을 왼발에 이렇게 밀어주면서 오른발 살짝 돌아가서 이런 스윙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체와 이 팔에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시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못합니다. 탁구를 오랫동안 쳤던 분들도 이렇게 스윙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스윙 연습을, 제가 지금 이 팔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팔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스윙 연습을 시키면 오랫동안 탁구를 쳤던 분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팔로, 그 다음에 이 허리로만 탁구를 쳐왔고 스윙 연습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을 움직여서 스윙하는 것을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왼발을 돌려서 오른발 이렇게 되면 오른발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처음에 하면 되게 힘이 드는데 이 어긋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스윙 연습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실력 향상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천천히 좀 더 능숙하게 되면 다리를 좀 더 벌려서 왼발을 밀어주면서 이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이 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에 발목이 위에 있는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발의 회전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팔로 이렇게 하면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팔을 움직이면 이 상체가 크게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 회전에 의해서 팔의 힘을 빼고 상체의 힘을 빼고 이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하체와 상체와 팔이 따로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윙 연습을 가능하면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발을 움직여서 왼발을 밀어서 오른발도 같이 회전한 다음에 이런 회전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탁구를 칠 때 백스윙을 할 때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뒷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집니다. 팔꿈치가. 그리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게 돌리면, 허리를 돌리면, 그런데 저희가 이 팔을 고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발의 회전에 맡겨두면 이 팔꿈치가 백스윙 할 때 뒤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발에 힘을 빼고 상체에 힘을 빼면서 발의 회전에 맡기게 되면 팔꿈치가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스윙 연습을 빠르게 가능한 한 탁구 라켓을 잡고 나서 한 달 정도, 저는 그거보다 빠르면 좋겠지만 그 정도부터는 이런 팔로만 하는, 제자리에 서서 팔로만 하는, 아니면 허리를 돌리는 그런 스윙이 아니고 정확하게 왼발을 밀어서 오른발도 약간 회전한 다음에 밀어주고 다시, 이 스윙 연습을 저는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스윙 연습을 하라고 해도 대부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목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저는 트레이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이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이 방법을 쓰는데, 그대로 뒤꿈치를 이렇게 높여주면, 저도 좀 흔들리는데요. 자, 뒤꿈치를 높여주고 한참 있게 되면 됩니다. 한참 있으면 이 척추도 펴지고 그 다음에 목도 이렇게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들었다가 내렸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한참 있으면 됩니다. 들어서 10초 정도 있다가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왼발을 돌려서 오른발 쪽에 체중이 실리고 이런 스윙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왜 강조를 하냐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엇박자가 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선수들이 이런 흉내를 좀 많이 내는데, 이렇게 되면 엇박자가 납니다. 이 상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 해도 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체와 팔을 고정하고 하체로 움직이게 되면 이 엇박자가 자연스럽게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또 하나는, 스윙 연습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선수들은 이 상태에서 이 탁구대를 놓고 보면 스윙 연습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발을 좌우측 우측으로 뛸 때 백스윙을 하게 되고
차면서 포드 스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좌측으로 뛰어서 이걸 할 때 저도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데 상체에 딱 힘을 빼고 팔로 이걸 천천히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팔이나 상체가 먼저 이렇게 돌고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상체와 팔에는 힘을 빼고 정확하게 하체로만 움직여서 잡고 치고 다시 치고 치고 이런 형태의 스윙 연습을 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 왼발을 밀어서 오른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디뎌질 때 그냥 디뎌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셀 때 이렇게 디뎌집니다. 그리고 즉 발이 좌우로 틀어지면서 백스윙이 되고 포드 스윙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 이 동영상 앞부분에 선수들이 드라이브를 걸 때도 그냥 이렇게 틀어주는 형태로 걸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이런 드라이브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발이 회전이 돼야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틀어서 저도 지금 이 연습을 할 때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는데 상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습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스윙 연습한 대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핸드가 늡니다. 저는 제가 이게 꽉 잡고 있어도 나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 팔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꽉 잡고 있어도 차면 이 팔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팔에 힘을 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런 발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한참 있다가 내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엔 저도 이걸 하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흔들리는데 계속 하면 척추도 펴지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 발에 이 장단지 근육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는 좀 스트레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견갑골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놓게 되면 힘을 빼도 팔에 지금 제가 이렇게 휘두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팔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당겨버리면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스윙 연습을 할 때 이 팔을 당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시키면 대부분이 팔로만 스윙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팔에는 힘을 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상체도 힘을 빼고 그대로 있게
이게 되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힘들지만 이런 수익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수익 연습을 할 때 팔로 당기는 이런 수익 연습이 아니고 허리를 이런 스윙 연습이 아니고 정확하게 왼발을 밀어서 오른발로 이걸 할 때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당기지 않아도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 뒤꿈치에 잘 들리지도 않고 막 크게 들립니다. 근데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작은 동작으로도 온몸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몸체의 꼬임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고관절을 숙여주고 왼발을 밀어주게 되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체부터 돌고 상체가 돌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돌게 되면 이 엉덩이보다 이 어깨가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로 탁 차주게 되면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펴지고 이 힘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저는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백핸드 스윙 연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핸드 대부분 스윙 연습을 하라고 하면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스윙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박자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체와 상체와 팔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핸드 스윙 연습도 정확하게 하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스윙 순서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살짝 양발을 우측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라켓이 이렇게 따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툭 이렇게 밀어주면서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이 팔이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팔로만 이렇게 밀지 말고 정확하게 발을 좀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저도 이 백핸드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데 처음에는 이런 스윙 연습을 하면 정말 어색합니다. 이 어색함을 참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포핸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이걸 회전할 필요도 없어요. 살짝만 틀어주기만 하고 그리고 뒤꿈치도 붙여서 툭 밀어주는 이런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엉덩이가 우측으로 돌면서 살짝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척추가 펴집니다.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탁 틀어주면 제자리에서 해도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이런 스윙 연습을 해야 공의 박자를 하체를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박자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 하체로 맞추는 거지 팔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핸드 연습도 그 자리에서 팔 힘을 빼고 이런 형태로 해줘야 백핸드가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하면 박자를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백핸드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자, 포핸드, 백핸드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이 움직이면 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다시 움직이면 포핸드 치고, 팔은 맨 마지막에 이 하체와 상체의 회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공을 전방을 이렇게 보면 이 눈이 백스윙을 하면서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을 보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울 앞에서 이 팔로만 했던 이런 스윙 연습을 빠르게 벗어나서 이 하체를 이용한 스윙 연습을 할 때 실력이 빠르게 향상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일주일에 20분씩 이의 레슨을 받는 것을 그래서 기본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의지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을 움직여서 스윙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정말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천천히 스윙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이 점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